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구장 리소스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저번 강좌에서 배웠던 values 리소스에 이어 drawable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awable 리소스는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소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과 원형, 사각형 같은 도형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PNG나 JPG, GIF 같은 포맷의 이미지 파일들도 드로우블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도형이나 이미지 파일들은 리소스 밑에 드로우블 폴더 아래에 추가하게 되면 드로우블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우블 리소스 중에서 이미지 포맷의 파일, 그러니까 JPG나 PNG 같은 파일들은 드로우블 리소스로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XML 형태의 파일이라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에 그려지는 정보를 XML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형인데요. 라인이나 그 사각형, 원형, 이런 도형들을 XML 형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저장해서 드로우블 폴더의 안에, 그러니까 리소스 밑에 드로우블 폴더 안에 추가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파싱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객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XML 형태로 파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장을 이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블 리소스 중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것은 비트맵 파일 리소스입니다. 비트맵 파일 리소스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로우블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맵 파일 리소스는 리소스 밑에 드로우블 폴더 아래에 이미지 파일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비트맵 파일 리소스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은 PNG, JPG, GIF 이 세 가지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맷의 파일들은 안드로이드의 뷰, 그러니까 뷰의 배경이나 아니면 전경 이미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 비트맵 포맷으로 변환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비트맵 파일 리소스라고 불러요. 즉 쉽게 생각해서 이 세 가지 포맷의 파일들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포맷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려면 픽셀 형태의 맵 형태, 픽셀이 맵 형태로 이렇게 막 조밀하게 나열된 형태로 변환되어야지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트맵이라고 부르고 그런 형태로 출력한다고 해서 비트맵 파일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원본 이미지 PNG 파일이고요. 200x 200의 이미지입니다. 안드로이드 모양의 작은 이미지고요. 이 파일을 그냥 드로우블 폴더의 아래에 복사하기만 하면 비트맵 파일 리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 언더바 샘플.png 파일을 드로우블 폴더에 넣었다고 하고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참조하는 것은 레이아웃 리소스예요. 레이아웃 리소스에서 이미지 뷰가 있는데요. 이미지 뷰의 속성으로 이미지 뷰의 배경을 지정하는 백그라운드 속성 값으로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참조할 때는 골뱅이 하시고 드로우블, 그러니까 드로우블 리소스를 말하는 거죠. 슬러시 하시고 그 추가한 이미지 파일명, 그 포맷명을 뺀 파일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미지 언더바 샘플이기 때문에 이미지 언더바 샘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바 소스에서 참조하는 방법인데요. 안드로이드 자바 소스 내에서 리소스를 참조할 때는 늘 썼었죠. getResource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그 반환값으로 리소스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 리소스 객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패키지 내에 등록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참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values 리소스 같은 경우는 getString 이렇게 해서 스트링 문자의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었고요. drawable 리소스 같은 경우는 getDrawabl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인자 값으로 드로우블 리소스 아이디, 여기서는 아까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r.drawable.image 샘플에 해당하죠. 이 아이디를 넣으시면 그 반환 값으로 비트맵 드로우블 객체가 반환됩니다. 이 비트맵 드로우블 객체를 이제 그리기만 하면 돼요. 뭐 이미지 뷰 같은 경우는 셋 백그라운드에서 비트맵 드로우블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미지 뷰의 배경으로 그 이미지 리소스를 참조해서 그려주게 되는 거죠. 배경으로. 자,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쇼를 끄고 확인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크기고요. 이게 원래 원본 이미지 크기는 이렇게 좀 작아요. 그런데 출력된 이미지 크기를 보면 좀 확대돼서 가는 실선들이 좀 뽀얗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발생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원본 이미지 크기가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DIP 단위에서 배웠던 화면 밀도와 관련이 있어요.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비트맵 파일 리소스는 아까 이전에서 제가 설정했던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사용법도 간단하고 활용하기도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맵 파일 리소스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바로 이 밀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밀도 단위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IP 단위에서 배웠던 밀도와 그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인치 단말기가 이제 두 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같은 4인치 단말인데 해상도가 400에서 800을 지원하는 4인치 단말이고요. 또 하나는 800에서 1600까지 지원하는 4인치 단말이에요. 그 말은 800에서 1600 단말기가 더 픽셀의 크기가 더 조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그 반면에 밀도가 좀 낮겠죠. 보시면 이렇게 좀 얘는 그 픽셀 단위가 좀 큼직큼직하게 보이고 얘는 아주 조밀하게 보여요. 자, 여기서 200 바이 200의 이미지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이게 뭐 200개의 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의 크기로 그려지겠죠. 자, 이제는 동일한 크기의 200 바이 200 바이 200 이미지를 800 곱하기 1600의 4인치 단말에서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작아지겠죠. 왜냐면 얘는 픽셀 단위가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픽셀이 작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가 이제 표현될 수 있는 크기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 크기 자체도 화면 밀도가 다른 단말기에서 크기가 변경돼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DIP 단위에서 배웠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발자가 의도했던 크기가 다른 단말이라고 해서 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를 또 극복하려면 DIP 단위에서 배웠던 그 밀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DIP와 좀 유사하죠. 뭐 그 가변적으로 픽셀의 크기를 변하게 해서 이제 크기를 유지시켰잖아요. 뭐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MDPI 기억나시나요? MDPI 단말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밀도 단위예요. MDPI 단말기에서는 1DIP가 1픽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변 크기 픽셀인 1DIP가 1픽셀과 정확하게 1대1 매칭되는 단말기가 MDPI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200 바이 200이면 화면에 그대로 200픽셀을 쓰고 200픽셀 가로 세로 높이를 써서 화면에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픽셀 1대1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 그대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HDPI 단말기에서는 1DIP가 1.5 픽셀에 해당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겠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MDPI는 1DIP가 1픽셀인데 HDPI는 1DIP가 1.5 픽셀이기 때문에 DIP 단위에서 배웠던 그걸 그대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1.5 픽셀이기 때문에 좀 작아지는 그 비율 그대로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1.5배 확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DPI의 크기, 단말기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크기와 그 다음에 HDPI 단말기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크기가 같게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안드로이드는 모든 밀도의 단말기에서 유연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미지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그 확대와 축소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손실이에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전에서 이미지가 좀 뿌얘지는 현상이 발생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잠시 아까 이전의 문제를 해보고 왜 그랬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소스 폴더 아래에 드로우블 폴더에 이미지 언더바 샘플.png를 넣어뒀었잖아요. 여기서 드로우블 폴더는 하이픈 해가지고 MDPI라고 적는데 이거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드로우블이라고 했던 기본 폴더는 드로우블 다시 하이픈 MDPI와 같은 거예요. 즉 이 말은 드로우블 폴더는 MDPI 밀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리소스 퀄리파이어였잖아요. 거기서 드로우블 폴더에 이 이미지를 넣고 MDPI 단말기에서 그 이미지를 참조해서 뿌리게 되면 MDPI 단말이고 MDPI에 해당하는 폴더에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미지 확대 축소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HDPI 단말에서 이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게 되면 이 이미지는 MDPI 전용의 이미지다 였는데 단말기가 HDPI 단말에서 이미지를 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MDPI 폴더에 있었던 이미지 파일을 1.5배 확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뿌옇게 나왔던 거죠. 확대가 되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드로우블 폴더 아래에 있었던 이미지 언더바 샘플.png 파일을 드로우블 타입은 HDPI로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옮기면 이 이미지가 HDPI 밀도에 맞춰진 이미지라고 안드로이드는 판단을 하고요. 이미지 확대나 축소를 전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고 해결은 했지만 근데 이건 정확한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어떤 특정 단말에서 테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타겟 단말에서 자기가 디자인 이미지를 뿌렸는데 이제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화면에 배치해서 뿌렸겠죠. 뿌리고 나서 이제 다른 단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뭐 이제 그 밀도가 다른 단말 HDPI나 뭐 그 XXHDPI, 뭐 XHDPI 뭐 이런 단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지가 뿌여질 거예요. 그러면 또 XHDPI나 XXHDPI에 또 이미지를 복사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복사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이제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정확한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 비트맵 파일 리소스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꼭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앞으로 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선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원하신다면 밀도 폴더마다 크기가 다른 이미지를 모두 추가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100% 정답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HDPI 단말 기준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기 좋게 추가를 한 거죠. 그린 거죠. 제작을 하고 그 이미지를 HDPI에 추가해서 HDPI 단말에서 보기 좋게 이제 그린 거죠. 출력을 한 거죠. 자, 그 기준의 이미지가 이만한 크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밀도의 단말에서 이 앱을 실행시키면 이미지 크기는 유지되겠지만 확대 축소가 되면서 이미지 손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확대 축소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른 밀도의 단말기에서도 그 이미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확대나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확대 축소되면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단말에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대 축소하게 되는데요. TV DPI, 뭐 MDPI, LDPI, XHDPI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위로 밀도가 이제 좀 낮은 단말일수록 픽셀의 크기가 크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이제 좀 작은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얘는 더 밀도가 더 조밀하니까 더 큰 이미지를 준비해서 그 조밀한 밀도에서 뿌려졌을 때 HDPI 크기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지는 게 중요한 거죠. 밀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하위로 갈수록 작은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상위 밀도로 이제 고밀도로 갈수록 이미지 크기가 더 커져야지 이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HDPI 크기의 차이만큼 자기가 이제 이 기준에서 이미지를 작성했다면 이 크기의 차이만큼 작은 이미지를 준비하고 좀 더 작은 이미지를 준비하고 좀 더 작은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상위로 갈수록 더 큰 이미지를 준비하고 더 큰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말 밀도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한정 이제 6가지의 이미지 크기의 파일들을 각각의 폴더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미지 크기는 HDPI 단말 기준으로 했을 때 DIP 단위의 픽셀 단위를 비율로 하시면 돼요. TV DPI의 경우는 1.33 픽셀 개수를 1DIP로 보고요. MDPI는 1대1이 매칭이랬죠. 1이고요. LDPI는 0.75 크기의 픽셀을 1DIP라고 불러요. DIP라고 하죠. 자, 그 비율로 이제 얘는 0.89배 축소되고 뭐 0.67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픽셀 크기를 적어 놨어요. 200픽셀.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기가 200픽셀인 경우는 178픽셀의 크기의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가로 세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위로 갈수록 134픽셀, 그 다음에 그 하위로 갈수록 0.5 축소되니까 100픽셀짜리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준비해서 각각의 폴더로 넣어주면 각각의 단말에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전부 다 요만한 크기의 이미지로 보게 되는 거죠. 얘는 밀도가 더 조밀하고 얘는 밀도가 조밀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100%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가장 그 선명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모든 단말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DPI를 그 이미지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앱을 하시다 보면 이미지마다 이렇게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하나씩 크기가 다른 이미지를 준비해서 넣다 보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앱의 경우에는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저자가 추천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99%까지는 어떤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이 모든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겠죠? 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좀 머리가 말끔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이제 활용하는 법에서요. 자, 시작을 해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한 말에서 화면 밀도별 사용량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한 거는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잠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대시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어떤 정보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플랫폼 버전,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의 플랫폼 버전, 사용률, 그 다음에 밀도 사용률, 그 다음에 오픈GL 버전 사용률을 세 가지를 늘 공개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스크린 사이즈 앤 덴서티예요. 이 밀도 정보인데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밀도 정보, 단말기에 사용하는 밀도 정보를 통계를 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정보는 2014년 8월 달에 이제 갱신된 정보이고요. 그 정보를 제가 캡처를 해뒀어요. 자, 보시면 밑에 이제 LDPI, MDPI 밀도별로 사용률 정보고요. 여기는 스몰, 노멀, 라지, 엑스라지에서 스크린 크기, 뭐 인치 정보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앱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쓰는 그 단말기를 기준으로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거의 안 쓰는 밀도의 단말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보시면 MDPI와 HDPI, XHDPI, XXHDPI 밀도의 단말은 밑에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합불하면 90.5%에 해당해요. 즉 이것만 해당 이미지를 이 밀도의 이미지만 준비하더라도 90%가 넘는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깔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LDPI나 TVDPI를 합쳐보면 한 9.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 사용자는 포기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용자들도 이 근처에 있는 밀도의 이미지가 확대 축소돼서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밀도의 사용자들보다는 100% 깔끔한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MDPI, HDPI, XHDPI, XXHDPI 단말의 폴더에 원하는 이미지를 각각의 크기별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1단계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단말의 밀도는 일단 배제를 하자고요. 그럼 남은 게 MDPI, HDPI, XHDPI, XXHDPI. 발음이 너무 안 돼요. 예, 이런 단말이 네 가지만 이제 이미지를 준비하면 돼요. 두 가지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미지의 축소는 원본 이미지의 손상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축소하는 거는 이미지의 손실이 적다라는 말이죠. 잠시 아래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쇼를 끈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였죠. 자, 이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제가 느려볼게요. 본 화면에서만 느려봐도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느려보면 좀 상위로 올릴게요. 자, 이미지가 가의 테두리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해 테두리 보면 굉장히 뿌얘지죠. 확대는 이미지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기에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확대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죠. 자, 그치만, 자, 이제 반대로, 이 원본 이미지를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축소를 한 결과를 보면, 거의 이미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시 슬라이드 쇼를 켜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본 이미지 크기가 HDPI라고 했을 때, 그 하위의 그 작은 이미지들은, 원본 이미지를 축소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축소하는 경우는 이미지 손실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MDPI 자체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MDPI를 또 가장 손실이 적은 MDPI를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줄죠. 근데 제가 자꾸 HDPI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것이 바로 HDPI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잠시 아까 그 통계자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게 통계자료인데 보시면 HDPI가 가장 사용률이 높아요. 36.4%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고 HDPI에 삼은 거죠. 자, 그 가장 사용량이 많은 HDPI를 기준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이 기준에서 개발을 하시는 게 가장 그 많은 사용자들이 정확한 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깔끔한 앱, 깔끔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요. 자, 그러면 이제 HDPI 기준으로 위에 상위에 고밀도의 단말이 남았죠. 그 고밀도 단말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 3가지가 남았어요. 계속 이어서 다음 단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3단계인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픽셀로 보면 HDPI와 XXHDPI의 밀도 차이는 2배예요. 뒤에서 보시면 HDPI는 이제 1.5고요. 픽셀 크기가 XXHDPI는 1DIP의 3이에요. 얘는 1DIP가 1.5고요. 2배 차이가 나죠. 자, 이 2배가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크기 화면 크기에서 밀도가 서로 다른 동일한 단말 크기에서 HDPI 이미지를 XXHDPI 단말에서 봤을 때 그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미지를 HDPI용 전용 이미지를 드롭을 하이픈 HDPI 넣고 HDPI용 단말에서 본 거랑 그 이미지 폴더를 XXHDPI에서 참조해서 본다면 XXHDPI니까 이미지 크기를 확대하겠죠. 확대하니까 이미지 확대는 이제 좀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확대를 해도 그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 이미지 손상은 일어났지만 그 손상된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HDPI용 단말기가 있어요. HDPI용 단말에 HDPI용 전용 이미지 리소스를 뿌렸고요. 자, HDPI용 정도의 밀도라면 제법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얘도 이미지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픽셀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고밀도 단말에서, XHDPI 혹은 XXHDPI 단말에서, XHDPI 전용 이미지, 그러니까 잠시 뒤로 돌아가 보면, 이 전용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XHDPI, XXHDPI 모두 다 이 전용 크기가 좀 더 큰 이미지를 넣은 거죠. 자, 이 이미지 크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도 이 2가지 단말에서 눈으로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차이를. 얘가 굉장히 밀도가 높지만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의 눈으로 이게 선명도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차이를 별로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HDPI용 이미지, 전용 이미지를 X의 HDPI 혹은 XX HDPI 고밀도 단말에서 이 그 HDPI용 정령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좀 제가 그래서 준비한 이미지가 있어요. 요것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끈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고화질, 이제 저기 보시면 외곽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미지가 좀 선명한 이미지예요. 그치만 저화질의 이미지예요. 이거 옆에 거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좀 저화질이 좀 뿌옇죠. 자, 이 이미지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쇼를 끈 상태에서 먼저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뭐 화면 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줄여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줄였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를 거의 느끼기 힘들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이미지가 굉장히 밀도가 요 작은 공간에서 되게 작은 공간에서 이미지를 확대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 이미지, 고밀도의 이미지와 저화질의 이미지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밀도가 굉장히 조밀한 곳에서 저화질을 이미지를 본 거랑 같은 결과예요. 자, 바로 이런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화면이 너무 화면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는 HDPI 정도의 이미지, 비록 좀 저화질이지만 저해상도지만 그 이미지를 확대해 보더라도 이렇게 작아진 화면에서 고밀도의 화면에서 그 이미지를 볼 때는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점을 이용했을 때 HDPI 정도의 단말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이미지 폴더에 그 이미지만 준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이런 고밀도 단말에서 HDPI 정도의 준비된 이미지를 보더라도 확대가 되겠죠, 물론. XHDPI 단말과 XXHDPI 단말에는 1.3배, 그 다음 2배 정도 확대가 되더라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확대돼서 손실이 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좀 두서없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한 가지예요. HDPI 전용 이미지만 준비해라는 말이에요. 그 이미지만 준비하면 이 상위의 밀도, 이 두 가지 남았었던 이 두 가지 밀도의 단말에서는 밀도가 너무 조밀해서 HDPI용 전용 이미지 리소스를 확대해서 봐도 거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도 그 뿌여지는 효과를 확대를 비록 했지만 느끼지 못한다. 그거를 너무 고밀도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말에 해당하는 이미지 리소스도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결국 남은 것이 HDPI용 단말의 이미지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총 6가지 이미지를 준비해야지 모든 밀도의 단말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게 대전제고요. 6가지 이미지를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밀도 사용률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HDPI 단말 기준 밀도로 이미지를 준비하고요. 이 기준에서 사용률이 적은 LDPI와 TVDPI는 일단 배제시키고요. MDPI는 큰 이미지가 축소되는 경우 이미지 손실이 발생을 하나
사람 눈으로 거의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빠졌고요. 상위 밀도는 너무 고밀도라서 HDPI용 전용 이미지가 확대되더라도 픽셀의 단위가 너무 조밀해서 확대가 돼도 그 느낌을 이미지 손실의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HDPI용 단말만 준비한다까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쉽죠? 그러면 HDPI용 단말에 해당하는 이미지 리소스만 준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미지 중에 되게 가능선이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1픽셀에 해당하는 그 가른 실선들을 수평 수직으로 그어 놨거든요. 이 원본 이미지가 이런 가는 실선이 들어가는 원본 이미지는 확대나 축소가 되면 이미지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확대가 되는 경우 굉장히 뿌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잠시 그 슬라이드 쇼를 끈 상태에서 한번 확대해라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본 이미지는 선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죠. 뭐 당연히 확대를 하게 되니까 이게 1픽셀짜리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소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는데 거의 이미지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보면 실선이기 때문에 아예 픽셀의 손실이 발생해서 1픽셀짜리 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해버려요. 따라서 이렇게 가는 실선이 들어가는 이미지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까지 합쳐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앱을 구현할 때는 기준 밀도 폴더는 HDPI로 삼는 게 중요하죠. HDPI용 이미지는 모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가는 라인 등으로 이제 저밀도와 고밀도 단말에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는 따로 준비해서요. 각각의 폴더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가는 선이 들어가는 이미지는 패키지에 앱을 하나 개발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한두 개 정도가 될 건데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대부분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가 많아요. 텍스트 라인 자체가 텍스트 글자에 이 가는 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MDPI용 단말과 타겟 단말을 말하는 거예요. MDPI 단말과 XXHDPI 단말기 두 대가 있거든요. 그 단말에서 앱을 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만든 앱을 이렇게 실행시켜 봐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다가 좀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경우 그 이미지만 이제 MDPI, XHDPI, XXHDPI용 이미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개발자마다 그 모든 밀도의 단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HDPI용 이미지만 추가하시고요. 앱을 이제 배포했을 때 어떤 리포팅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깨지면 텍스트 글자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별도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뷰를 써서 그대로 텍스트 뷰로 텍스트를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이번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이미지에 해당해서는 모든 밀도의 MDPI, XHDPI 이 정도의 밀도에는 그 이미지를 따로 준비해서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앱이 굉장히 고밀도 XHDPI나 XXHDPI 밀도의 단말에서 매우 선명하게 보이고 싶다면 제 기준은 아니에요. 뭐 사용자들이 느껴지는 그 선명함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자가 굉장히 고밀도 화면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XHDPI용 이미지까지는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참고 정보 하나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자기 테스트 단말에 해당하고요. 이 테스트 단말에서 참조하게 될 이제 폴더, 밀도 폴더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 단말이 HDPI용 단말인 경우에요. 자, 이 HDPI용 단말의 경우 가장 그 밀도 폴더에서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것 폴더가 바로 HDPI겠죠. 자기 전용 단말기니까 가장 자기 그 밀도에 맞는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HDPI용 폴더에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고 그 폴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참조하는 폴더는 드로우블 TVDPI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XHDPI고요. XXHDPI 이런 순으로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LDPI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로 참조하는 것들을 제가 나열시켰고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우선순위의 가장 핵심은 자기가 이제 HDPI라면 그 밀도와 가장 그 크기의 차이가 적은 그 적은 기준에서 참조의 우선순위가 안드로이드 내부적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HDPI와 크기의 차이가 가장 적은 건 TVDPI거든요. 그 차이가 12.7%에서 얼마 차이 정도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XHDPI가 가장 근사하게 차이가 나고요. 갈수록 이제 그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제가 제공하는 부록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 표가 바로 그 이미지 사이즈 계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제가 부록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슈퍼드로이드 카페를 오시면요. 책의 부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책의 부록이라는 부분에 여기서 안드로이드 DPI 적용 우선순위 이미지 사이즈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파일 받기 자, 이런 이미지 사이즈 계산기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기 기준 폴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테스트하는 타겟 단말의 밀도를 선택하시고요. 제가 지금 HDPI용 타겟 단말이라고 했을 때 다른 폴더의 이제 크기별로 밀도 폴더에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뭐 TVDPI에는 좀 더 작은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 XHDPI는 좀 더 큰 이미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모든 밀도의 단말에서 정확하게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이제 각 폴더마다 이미지를 넣어야 될 때 자기가 제작한 특정 이미지가 너비가 200픽셀이다 했을 때 다른 이제 밀도 크기의 이미지 크기는 어떤 크기로 해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이미지 크기가 이미지 너비가 만약에 뭐 100 정도의 크기의 너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TVDPI에서는 89픽셀 정도의 이미지 너비를 쓰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크기별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폴더에 이미지를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폴더에 이제 다른 이미지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계산할 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맵 파일 리소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이번에 배우게 될 것은 XML 비트맵 리소스예요. XML 비트맵 리소스는 앞서 배운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더 다른 효과를, 좀 여러가지 효과를 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비트맵 파일 리소스가 있어야지 XML 비트맵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형식은 이러한데 직접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원본 이미지가 이런 게 있다고 준비하고 XML 비트맵 리소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ple underbar xml underbar bitmap이라는 png 파일을 비트맵 파일 리소스로 등록한 상태예요. 자, 그 등록한 상태에서 XML 비트맵 리소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ML 비트맵 리소스도 드로우볼 폴더 안에 들어가고요. 이 XML 비트맵 리소스 파일명을 이제 적어주는 거죠. 이게 리소스 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파일명으로 적어주고 내부에 비트맵이라 요소로 시작하는 태그를 요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 하위의 속성 중에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게 src예요. 원본 이미지를 어떤 걸로 쓸 건지인데요. 자, 원본 이미지는 비트맵 파일 리소스 등록한 이 리소스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적어주시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게 그래비티 속성이에요. 비트맵 XML 비트맵 파일 리소스에 그래비티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력 방향을 결정하는 속성이고 뷰 그룹이나 뷰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던 이제 유사한 속성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라이트 바텀이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오른쪽 아래에 배치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비트맵 XML 비트맵 리소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리소스에서 텍스트의 배경을 XML 비트맵 리소스를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드로우블 밑에 비트맵 언더바 그래비티 이 파일명에 해당되죠. 이걸 쓰시면 텍스트 뷰 영역이 이만하고요. 이 영역의 배경에 XML 비트맵 리소스를 참조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텍스트 뷰 배경 영역에서 우측 아래에 원본 이미지가 배치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XML 비트맵 리소스 중에 그래비티 속성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속성은 타일 모드예요. XML 비트맵 리소스 내용 중에 마지막 속성이기도 하고요. 자, 원본 이미지는 이전에 쓰던 그대로 쓰고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제는 4가지인데요. 4가지 XML 비트맵 리소스를 이제 추가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안드로이드 콜론 타일 모드라고 하고 디세이블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피트, 그 다음에 하나는 미러, 그 다음에 하나는 클램프 이렇게 4가지 속성 값이 있는데 타일 모드에는 이 4가지 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행된 결과인데요. 타일 모드가 디세이블 모드일 경우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각형의 도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표시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 모드 리피트라고 하면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삼각형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삼각형이 원본 이미지라면 이렇게 쫙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있죠. 자, 타일 모드 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보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삼각형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편에 오른쪽으로는 미러 이제 반사된 효과, 반사된 원본 이미지가 그려지고요. 아래는 또 위아래로 반사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얘 다음에는 얘 또 반사된 효과, 얘 또 반사된 효과, 또 위에서 밑으로 반사된 효과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을 가지는 이미지들은 좀 모양이 독특하게 나타나죠. 패턴을 가지는 그림을 그릴 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타일 모드 클램프가 있는데요. 클램프는 좀 특이해요. 지금 삼각형으로 봤을 때 제일 끝에 픽셀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끝까지 채워지고요.
아래쪽에 또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머지 이제 그 여백을 채우게 돼요. 그리고 지금 원본 이미지 패턴을 보면 그쪽이 빨간 선과 검은색이 쫙 옆으로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 들어가는 부분 옆으로 흰색이 쫙 나열이 돼요. 이렇게 남은 공간을 이제 픽셀로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XML 비트별 리소스 중에 타일 모드가 가장 많이 활용도가 있어요. 원본 이미지가 굉장히 작죠. 원본 이미지가 2.8K 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이미지로 큰 영역, 그러니까 작은 용량의 크기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전체 배경을 채울 때, 패턴 형식으로 채울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네 번째 강좌에서는 드로우블 리소스 중 도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